리프먼은 현대 정치를 대중들의 어떤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중들이 느낄 수 없고 대중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세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먼은 정치 세계에는 검열이라는 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와 대중들에게 전달돼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소위 반민주주의적인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정보들을 검열하고 통제해온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모두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중들에게 정치 세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리프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가령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를 어떤 그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인데요. 선전은 검열하고 좀 다르죠. 정치 세계에서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는 긍정적인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검열과 프라이버시와 선전으로 인해서 대중들은 정치 세계의 진실이 아니라 소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듯 말듯한데요, 교수님. 혹시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리프먼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리프먼이 10살쯤 되던 해인데요. 1898년에 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항에 그 미국 해군 군함 USS 메이노라고 하는 군함이 정박 중인데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저 폭발은 스페인이 그 자행한 어떤 사건이다라고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스페인의 어떤 자행, 스페인의 그 폭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 언론들이 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이 그런 식으로 소위 의사 환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확 보도를 하니까 그것을 진짜 환경이라는 것, 참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막 상승하게 되고요. 결국 미국 정부는 여론을 따라서 스페인하고의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메이노의 폭발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언론이 이제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대중이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의사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만약에 정치 세계의 객관적인 정보 아니면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아니면 알고자 했다면 리프먼이 제기했던 이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대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하지만 리프먼은 대다수의 대중들은 사실은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령 그 책 속에서 보면은 그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얻고 있는 정치적 정보와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를 한번 검증해보고 판단해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리프먼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행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리프먼은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프먼은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합리적인 인간들을 그렇게 합리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지 않겠냐. 그러는 사이에 정치는 이미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적인 사유에 또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의 비현실성들을 비판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리프먼의 책들을 보면은 뭐 조건만사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유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리프먼을 생각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1925년에 그가 쓴 유령공중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령공중이라는 책에서는 비합리적인 대중,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대중, 바로 그러한 대중들을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리프먼이 이렇게 계속해서 현대인들이 합리적 존재가 되기는 참 어렵다라고 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무대로서의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리프먼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가 시간과 여윳돈의 대부분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브릿지 위스트 게임이나 카드 게임에 돈을 걸며 영화와 저속한 예술 작품에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들이 그 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인 소비에만 빠져 있고 즐거움에만 탐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프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리프먼이 말하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이제 한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프먼의 책 여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말이자 저도 살짝 찔리는 말이기도 해서 네, 한편으로는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프먼 이전에는 사실 고정관념이라든가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개념들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리프먼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정립시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리프먼은 이 고정관념을 세계에 관한 질서 정연하고 일목요연한 이미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가령 자기의 습관 또는 자기의 취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억들 이런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주관적 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결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문제를 리프먼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한 방식이고 체험의 한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어떤 복잡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바라보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간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늘 익숙한 방식대로 사물을 이해하면 보다 더 안정적인 심리를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리프먼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준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심적인 형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중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가 받아들이는 정보도 고정관념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가 또 수용하는 언론의 어떤 지식들도 고정관념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되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현할 공중의 능력을
리프먼이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